10월 14일 오늘 주간 야구, 농구, 축구 다 있네요. 분석 방송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삼성이랑 SSG 준 플레이오프. 일단 삼성은 이기면 끝나는데 선발 매치업도 후라도와 김강현입니다. 일단 후라도야 뭐 계산 서죠. 어느 정도 던져줄 거고, 김강현 원래 뭐 2차전 나올지 안 나올지 저울질 하고 있었는데 김건우한테도 밀렸어요. 지금 4차전 나올 투수가 없어서 화이트가 4일 주식 뒤에 나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화이트도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베테랑 김강현한테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김강현의 좌완이란 장점 말고는 이번 경기는 크게 기대가 안 됩니다. 그죠? 김강현이 최근 직전 지난 10경기에서 45.1이닝밖에 못 던졌고 36 자책점입니다. 엄청나죠? 방어율이 뭐 한 7 정도예요. 7. 최근 10경기 꾸준하게 점수를 주고 있다. 그리고 삼성 상대로도 최근 경기가 8월 7일날 3.2이닝 6실점 6자책점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있고, 그래서 뭐 신인 선발한테도 밀리고 4차전까지 왔는데 이번 경기에 뭐 잘 던진다고 해도 5이닝 뭐 꾸역꾸역 투 정도 예상됩니다. 잘 던지면. 어쨌든 뭐 경험 많은 투수이기 때문에 볼질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5이닝까지 좀 간다고 보고 있어요. 5이닝 한 3실점 정도로 간다고 보고 있고, 후라도가 그 2차전에 불펜 나와가지고 홈런 맞아가지고 이제 패전 투수가 됐죠. 중간에 불펜 피칭할 때 실전으로 나온 간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경기인 만큼 후라도도 올 시즌 처음 이렇게 불펜으로 나왔고 결과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그 부분만 딱 걸려요, 삼성이. 나머지는 대부분 다 삼성이 앞섭니다. 삼성이 앞서고, 다만 뭐 불펜이 좀 불안하다라고 봤을 때 이 경기 삼성이 극정배인데 삼성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는데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은 어쩌면 아닐 수 있다. 김강현이 꾸역투한 5이닝 막아준다면 후반부에 갔을 경우에 삼성 불펜이 말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어제 보셨죠? 9회 이재민가 더 좋죠. 그게 또 이어진다면 SSG가 후반에 따라잡는, 초반에 삼성이 좀 치고 나갔다가 후반에 따라잡히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는 스프렌 쪽이 오히려 좀 더 좋아 보이고, 언더 오버는 초반에는 삼성이 점수 내고 후반에는 쓱이 점수를 내고 오버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스프렌의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고, 어쨌든 삼성이 앞서 나가면서 SSG가 따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모비스와 가스공사. 모비스, 얘는 양동근 감독이죠. 팀 레전드가 첫 감독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 시즌 대부분 다 우승했습니다. KBL 역사상. 그래서 이번에도 모비스가 우승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력상은 좀 많이 처지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보면은 성적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전력상은 조금 처진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가스공사는 지금 전패입니다. 4전 전패고, 얘들이 디플렉션이 되게 좋아요.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니까 수비 적극성이라 봐야 돼요. 그거는 상대가 패스한 공을 손으로 쳐서 어쨌든 경로를 바꾸는 걸 디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디펜시브 레이팅은 제일 높아요. 수비를 적극적으로 잘하긴 하는데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쓸데없는데 힘을 많이 뺀다는 거예요. 디플렉션이 자기한테 기회로 창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힘만 좀 많이 빠지고 마지막에 또 3점슛 맞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선수들의 의욕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전 경기에서 라고나가 살아났고 국내 선수 한 명도 살아났죠. 그리고 벨랑겔이었나요? 벨랑겔도 좀 살아났고, 모비스 꾸역꾸역 잘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모비스가 극정배예요. 극정배긴 한데 모비스 또한 얘들이 페이스가 제일 느린 팀입니다. 지금 몇 경기 안 했는데
페이스가 10개 구단 중에서 제일 느려요. 24초 거의 다 쓰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는 수비방에, 그러니까 상대방 패스길 차단을 제일 잘하는 팀. 이 경기는 아마도 언더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 공격 빈도수가 작은데 가스공사가 어쨌든 상대방 공격기를 어느 정도 쳐내는 디플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격 찬출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고, 레이팅, 기대 레이팅 평균점은 152.9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모비스는 145.1, 10개 구단 중에서 제일 낮고 가스공사는 제일 높아요. 근데 가스공사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디펜시브 레이팅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렇게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고, 저런 개선될 여지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플렉션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152.9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더오버 기준점은 154.5죠.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언더 쪽으로 보고, 승패는 모비스가 이긴다고 해도 점수 크게 안 날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고, 사람들 모비스 좀 모를 것 같은데 가스공사가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가스공사 프렌에 오무도 괜찮은 것 같고 역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본과 브라질. 자, 일본은 직전 경기에서 파라과이한테 이제 인저리 타임 때 극장골 넣어가지고 2대2로 비겼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 상대합니다. 브라질은 한국에서 기분 좋게 5골 넣고 이제 일본 넘어갔고, 일본이랑 브라질 붙으면 좀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일본 축구에 좀 본받으려고 했던 첫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로 예전에 막 30-40년 전에 엄청나게 유학 많이 보냈어요. 미우라도 그랬었고. 브라질 축구 개인기 접목시키고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브라질 축구랑 좀 흡사함도 좀 많습니다. 얘들 브라질 만나도 크게 쫄지 않아요. 쫄지 않고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 맨날 3대0, 4대0 선제골 넣고 3대1로 지고 월드컵에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일본 축구 수준도 많이 올라갔어요. 3년 전에는 브라질한테 좀 크게 지긴 했는데, 어쨌든 수비만 하고 하는 그런 축구는 아니에요. 브라질은 좀 터프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 경기도 좀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본도 직전 경기를 비겼기 때문에 파라과이한테 이번 경기는 홈에서 한번 이기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보고, 일본이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무승부 보고 오버 쪽으로 스코어는 한 2대2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파라과이, 한국이야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 홍명보 쫓아내려고 담합한 것 같아요. 직전 경기는 브라질, 아무리 브라질이라도 지금 이성과 삼성 간의 거리가 너무 간격이 너무 넓었고, 되도 않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3백 들고 나와가지고 홍명보는 선수 탓하고 김민재 탓하고 막 그러던데, 이거 기대가 안 됩니다. 기대가 안 돼요. 홍명보는 빨리 좀 나갔으면 하는데, 자기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2002년 월드컵, 이게 면제부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가 남미 예선에서 실점 적은 걸로 2등이었습니다. 1등이 에콰도르가 5골 줬고 18경기에서, 파라과이가 18경기에서 10점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이 굉장히 좋다, 조직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 골도 잘 넣지 못하는데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는 일본한테 시차 적응도 덜 된 상태에서 일본한테 2대1로 비겼어요. 이길 뻔 했는데 비겼죠.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차 적응 됐을 거고 적응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이랑 붙을 때는 지난번 일본 경기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한국 축구 지금 감독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수들도 그냥 감독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잘리든 말든. 이번 경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경기는 탄탄한 수비를 앞세운 파라과이한테 한국이 점수 낼 것 같지도 않고, 점수 파라과이가 또 많이 넣은 팀도 아니기 때문에 한 골 정도 주면은
파라과이가 장구는데 익숙해서 파라과이가 이기지 않을까. 안전하게 파라과이 프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요거 경기 카타르가 이기면 월드컵 진출입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이기거나 비기면 아랍에미리트가 1등으로 월드컵 진출. 지는 팀 카타르는 2등으로 이제 다른 조 2등이랑 또 붙어야 돼요. 거기 다른 조 2등이랑 붙어서 이기면 이제 다른 대륙도 이제 와일드카드랑 붙어가지고 거기 이긴 팀이 올라갑니다. 8.5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 중요한 경기예요. 카타르와 사우디 얘들이 지금 다 아직 확정을 못 지었는데 요게 원래 중립국에서 열려야 되는데 참 카타르랑 사우디가 돈이 많아 놓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열었어요. 호미점이 있죠. 그리고 카타르랑 사우디는 5일 6일 쉬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는 3일밖에 못 쉬었어요. 일정에도 되게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카타르와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피파에서도 카타르랑 사우디가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단 돈이 많고 돈이 되니까, 그죠? 후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카타르랑 사우디한테 되게 유리한 일정이고 유리한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타르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은 2등입니다. 그죠? 선수층 보면 아랍에미리트보다는 카타르가 아시안컵도 연속 2번 우승했고 좀 더 좋아요. 오만한테 1차전에 비겨서 그런데 뭐 그 경기 자체도 카타르가 경기를 좀 더 좋았고, 이 경기는 카타르가 한 골 정도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많이 높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타르 승 쪽으로 보는 게 맞고, 사우디와 이라크 이 경기는 사우디가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월드컵 출전 확정되죠. 그렇죠? 아마 사우디가 계속 수비하는데 이라크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이 경기는 사우디가 지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한 골을 넣게 되면 계속해서 잘 잠글 것 같고, 아니면 0대0 경기도 보입니다. 0대0도. 그리고 이라크가 먼저 넣는다고 해도 사우디가 어떻게 해서든 홈 2점을 앞세워서 1대1 무승부까지는 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사우디가 앞서고 지는 그림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우디 무 혹은 사우디 햄무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했고,